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시박대패살. 필자의 통변에서 시박대패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시박대패살의 진짜 시박대패살이 무엇인지를 오늘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 패하면 패하지 왜 크게 패하냐. 10가지의 너무나 안 좋은 대흉하게 패하는 살이 시박대패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박대패살은 전부 공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순준 공망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먼저 이 표를 한번 이렇게 해서 꼭 스크랩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시면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시박대패살은 10가지 종류가 되는데, 경술이 갑진을 만나, 신해가 을사를 만나, 병신이 이민을 만나고, 계사가 정해를 만나고, 무인이 갑신을 만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둘 중에 하나는 일주여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갑진일주가 무술을 만나고 을미일주가 기축을 만나고. 그런데 또한 일주여야 하는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직접적인 나의 문제니까. 그러나 연주 월주에서 만나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연주와 시주라도 가능하고, 또는 연주와 일주라도 또한 가능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공망살에서 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그 경술일주의 공망, 갑진일주의 공망,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술일주가 갑진일주를 만나거나, 또는 갑진일주가 경술일주를 만나면 수운중 공망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같은 순중에 있으면 꼭 만나야 하는 인연이다. 그래서 매우 반갑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경술과 갑진이 만나면 천충지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서로 간에 경술일주도 인묘가 공망이고 갑진 또한 인묘가 공망이다. 그러면 인목과 묘목이 공망이기 때문에 간목의 록군처, 자기의 임관처가 공망이기 때문에 문제가 벌써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런데 경금에서 보면은 또한 인묘가 공망이고, 이 공망인 간목이기 때문에 간목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간목에 인목이나 묘목이 설령 있어서 록군이 되면은 공망지를 벗어나는 간목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인묘, 그러니까 간목의 근본이 공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경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물이 공망이고, 또 갑진 자신 스스로도 록군 공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임관하지 못하는 벼슬아치와 같아서 일사무성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박대패살은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명리통변 내지는 이거에서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 중요한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천충지충하는 대패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래서 대패살에 해당하는 일주는 대체로 유시무종하고 낭비벽이 심하며 불운을 만나면 가산을 당진하여 대패제를 당하게 된다는 암시가 있다. 그리고 대패살의 구성은 10개의 일주이므로 시박대패살이라 하는데 천충지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시박대패살에 천극지충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내 사주 일주에 어떠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과연 천충지충이 일제 근접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가령 뭐 을사일주다. 그러면은 을사일주의 천충지충은 신해다. 그래서 을사일주에 천충하는 을목과 신금의 칠살관계, 그 다음에 이 사화와 해수의 해사충관계,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와 근접하고 있는 월주나 시주에서 천충지충이 되어 있다면 꼭 시박대패살만이 아니라도 이미 사주가 합격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먼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은 시박대패살의 특징은 나 혼자 공망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공망이고 상대방도 공망이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아주 관심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요. 특히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경술일주가 갑진을 만나거나 갑진일주가 경술을 만나거나 그러면은 갑진순중의 공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순중 공망은 전생 인연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전생 인연을 가장한, 선인연을 가장한 악연이 동순중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므로 사주 명식에 동순중에 천충지충이 이처럼 형성되었다면 인생의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고 진정한 대패살이 형성된다 그래요. 자,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경술일주가 갑진을 만나거나 갑진일주가 경술을 만나면 같은 동순 중에 천국지충이 성립되는데, 경술과 갑진 서로 간에 전생 인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전생 인연이 아닌 전생 인연을 가장한, 선인연을 가장한 악연관계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공망법, 인연법, 이거에서는 공망을 위주로 전생 인연과 선신과 희신, 이 부분을 찾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카페에 어떠한 여인이 글을 하나 올려서 결혼하고 자식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후에 남편이 그렇게 도박을 하고 등등등 가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과연 살아야 할까? 헤어져야 할까? 이것을 묻더라 그래요. 그런데 필자가 보는 것은 인연법으로 먼저 부부간의 문제는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일주이더라. 여자는 경술일주가 정해시에 태어났다. 정해시가 오리지널 이 경금의 인연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줄에서 용신이고 인연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자일주 국생도와 남편이 술해공망이다. 그러면 이미 경술일주에
인묘공망. 그러면 남편, 간목이 인목과 같고 남편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공망이다. 그러면 이 여자에서 봤을 때 그러하고 남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젊은 혈기에 결혼을 하고 보니 갑자일주에 술해 공망인데 처가 공망인데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경술일주가 여자가 정해시에 태어나서 정해 자식이 바로 또한 공망이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갑자일주에 술해 공망이 갑자일주에 처가 공망이고 갑자일주에 자식이 공망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이것은 딱 한마디로 전생 인연을 가장한 선인연을 가장한 악연을 만나는 인연에 서로가 풀고 가야 하는 인연이다. 인연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는 또한 태어난 그 시간이 경오시에 태어났다. 이 갑자일주 남자가. 그래서 갑자일주 공망은 수운 중에 갑자일주가 경오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천충, 지충 하는 사주로 일시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부부 해로를 못하고 이미 헤어질 인연에 이미 정해져 버린다. 그런데 그 처가 경술일주다. 그래서 술해 공망에 이미 없는 처이고 없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집안에 안주 못하고 바람 피우고 도박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 집안에 정이 안 가고 집안에 새끼도 없는 사람이요 처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또한 갑자일주 이 남자 자신의 사주에서도 경오시에 태어나서 천충지충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갑자일주에 홍염살인 오화, 이 홍염살이 발동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 경금도 못 써먹고 직업이 되는데 이걸 못 써먹고 내 식상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못 써먹고 다 못 써먹는다. 그리고 좌우충이 되었기 때문에 효신살 발동이다. 그러면 효신살 발동이 뭐냐? 내 어머니 앞에서 부부관계를 해야 하는 살이 효신살이다. 그래서 어머니와 처가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처와의 정이 가면 갈수록 없고 못 사는 그러한 안 좋은 신살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일시지 천충지충이 되었고 서로 간의 사주에서 보니 이것은 완벽한 99.9% 선인연을 가장한 악인연이기 때문에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헤어져라.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 댓글을 달았는데 뭐 운이 좋고 뭐하고 하니까 잘 살 수 있을 텐데 어쩐다 저쩐다. 또는 어디에서 사주를 보니까는 뭐 말이 두 가지로 다들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라 어떤 사람은 하지 말라 나누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인연법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마음 맞춰서 살아보면 되겠죠.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인연법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다. 이것은 99.9% 부부 해로도 못하고 빠르고 늦고의 차이뿐 내년이면 부부 헤어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년에 경자년인데 여자 사주가 병오월에 태어났다 그래요. 이 병오월에 이 병화 경금이 천충, 자오충, 그리고 이 남자는 경오시인데 이것을 내년에 자수가 또 들어와서 경자가 들어와서 천충지충으로 자기 자신의 발동, 홍염살 발동 내쳐버린다. 서로 간에 경자. 그러면 법정 출두. 내년에 그냥 놔둬도 이혼이다. 사주 꼭 안 보고 다녀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시박 대패살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모든 것을 선인연과 악인연,
전생 인연을 가장한 악인연, 이것을 보는 방법이 전부 다 이 시박대패살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연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요. 이 사주 감명에서.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주 통병 감명은 이 신살론에 모두 들어있다. 형충파해가 모두 신살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신의 일주가 을사를 만나거나 을사일주가 신해를 만나면 똑같은 을사일주 동순 중에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 부분 또한 선인연을 가장한 악인연이다 그래요. 그래서 천극지충이 성립되고 신해와 을사 서로 간에 인묘공망이다. 신금도 인묘공망이고 을사일주도 인묘공망이고 이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의 입장에서 보면 재물이 공망이고 을사 일주사주에서 보면 록군 공망이므로 임관처 공망, 임관하지 못하는 벼슬아치와 같아서 일사무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서는 서로 간에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이렇게 해서 보셔야 되냐면 12신살과 12포태법에 해수에서 신금, 사화에서 을목, 그리고 을목에서 해수, 또 신금에서 사화, 이것을 봐줘라 그래요. 을목에서 해수를 만나니 사신발동이요. 신금에서 사화를 만나니 사신발동이다. 서로 간에 죽어나가는 인연이다 그래요. 서로 간에 죽어 나자빠진다. 사주가 어떻게 되었고 대운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을목이 죽어 나가거나 신금이 죽어 나가거나 둘 중에, 이건 정해진 이치다. 이렇게 시박대패살이 무섭다. 이것이 진정한 시박대패살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 병신일주가 이민을 만나거나 이민일주가 병신을 만나면 똑같은 동순 중에 있어서 인연이라고 하지만 천국지충이 성립되고 병신과 이민 서로 간의 진사공망으로 이 병신일주라면 록궁과 식신이 공망으로 인관하지 못하는 벼슬아치와 같고, 이민일주에서 보면 편재편관이 공망이므로 일사무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볼 때 아까 얘기를 했죠. 서로 간에 바꿔서 이 병화가 인목을 만나는 과정, 그리고 이 이임수가 신금을 만나는 과정, 이 부분을 한번 봐주고, 신금과 인목이 충하는 것을 봐주고, 이 병화가 이임수를 서로 간에 칠살이 되는 관계, 이 부분을 봐주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계사일주가 정해를 만나면 계수는 사화가 천을귀인이요, 정화가 해수를 만나면 천을귀인이 되는데, 서로 간에 계수가 정화 불을 꺼버리고 여기 계수가 내 일지 해수에 록군을 하고 계수 불을 꺼버린다. 그리고 이 해수는 이 정화의 록군처가 되어야 하는 이 사화를 해사충으로 깨버린다. 서로 간에 이건 그 두 개의 천간이 지지를 바꿔 안고서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부부가 서로 간에 싸우는데 자기 철을 바꿔가지고 싸우는 것과 같다. 즉 다시 얘기해서 계수의 사화는 자기 처이다. 정해의 해수는 자기 처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계수가 해수의 록군하고 앉고 이 정화는 사화의 록군하고 앉아서
천충지충으로 철을 받고 앉아서 싸우는 것이다. 즉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아닌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갔다. 이 남자 역시 바람을 피워서 여자를 만났고 자기는 앉았다. 그런데 그 힘을 바탕으로 자기 새롭게 바꾸어 앉은 힘을 바탕으로 무참히 싸움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해수는 자기의 주인이 정화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것과 같다. 사화 역시 개수가 자기의 주인인데 이 주인을 배신을 하고 싸움을 벌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추접스럽고 비참하냐. 인간사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계사일주가 정해를 만나거나 정해일주가 계사를 만나면 동순중의 천국지충이 성립되고 계사와 정해 서로 간의 오미공망으로 계사는 편제평관이 공망이고 정해는 녹군과 식신이 공망이니 인관하지 못하는 서로 간의 부부를 바꿔 앉아서 싸움을 하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사무성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통변이 또 들어가게 된다 그래요. 실질적인 이제 사주 여기에서는 네 글자지만 또한 네 글자가 포함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대운까지 포함을 하면 여섯 글자가 포함이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 이것이 통변의 주체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이 아까 부부간에 서로 바꿔 앉아서 하는 이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추접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곧 뭐냐? 일지사화가 천을기이며 일지해수가 천을기이며 이것이 오리지널 업장살이다 그래요. 전생에 풀고 가야 하는 업인살.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이 사람의 부인이 되었던 이 여자가 사실은 저 사람의 처이고 저 사람의 처가 전생에는 내 부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추접스러운 것이다. 현실에서 이것이 문제가 꼭 나타난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한 무인일주가 갑신을 만나거나 갑신일주가 무인을 만나면 동순중은 아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그런데 천국지충이 성립이 되는데 무토는 간목이 무토를 칠살하고 인목과 신금이 충을 하고 있다. 천충지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인은 신유가 공망이고 그러니까 갑신을 만났죠. 이 신금이 공망이 되어버리고 이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공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면 관성 공망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인목이 여기에서는 관성이 없어지는 것과 같으니 갑신은 오미공망이고 간목의 록군인 인목이 없어지고 인중병화 식신과 미토정제가 없는 것과 같아서 일사무성이 되어버린다. 즉 다시 얘기해서 무인일주는 신유가 공망이고 갑신일주는 오미가 공망이다. 그러면은 이 무토에서는 신유가 공망이기 때문에 식신이 없는 공망과 같고 간목 입장에서는 관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고 또한 이 갑신 공망은 오미가 공망인데 인목이 없어지고 인중병화 식신과 미토정제가 없는 것과 같다. 서로 간에 꼭 필요한 글자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또
갑진일주가 무술을 만나거나 무술일주가 이것도 동순중은 아니다. 그런데 천국지충이 발생하고 이 갑진일주는 인묘가 공망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묘가 공망이니까禄군 공망이고 그래서 임관하지 못하는 벼슬 아치와 같은데 이 만난 무술의 공망은 진사가 공망이다. 그래서 이 간목에서 보면은禄군 공망이요. 편관과禄군 공망이 형성되므로 서로 간에 꼭 필요한 그 성분들이 싹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일사무성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거의 일사무성인 경우가 많고 여기다 태월까지 공망이었었다면 한심하고 을미일주가 기축을 만나거나 기축일주가 을미를 만나면 이 또한 동순중은 아니지만 천국지충이 성립되고 그러니까 을미일주는 진사공망이 되는데 이 사와 상관과 정제공망으로 문제가 생기며 기축은 오미공망인데 자신의 편인과禄군공망이 되므로 인간하지 못하는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린다. 병인일주가 임신을 만나거나 임신일주가 병인을 만나면 동순중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사주원국의 병인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에 임신대운이 오면 치명적으로 이때 사망하는 사람을 여러 봤다 그래요. 상당히 무섭다 이 부분이. 그래서 비록 동순중이기는 하지만 전생인연에 선인연을 만난다는 동순중이지만 이렇게 만나면 전생인연을 가장한 악인연을 만나는 관계로 천국지충이 성립되며 병인과 임신 서로 간에 수레공망이 되는데 병인은 식신과 편관이 공망이 되고 임신은 편관과禄군 공망이므로 인간하지 못하는 벼슬아치와 같아서 일사무성이 될 수 있다. 갑술일주가 경진을 만나거나 또는 경진일주가 갑술을 만나면 이것은 동순중이다 그래요. 그런데 천국지충이 성립되며 갑술과 경진 서로 간의 신유공망으로 갑술은 관성공망이며 경진은禄군공망으로 임관하지 못하는 벼슬아치와 같아서 일사무성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저분하고 정말 더러운 게 선인연을 만난다는 수은 중이다. 그 얘기, 수은 중이다 하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등등등 시족 사회에서 한 마을을 형성하고 그 마을 안에서 사는 사람을 수은 중이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한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아주 애틋한 정이 있고 아주 친한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사이가 좋다. 그래서 선인연을 가장한 악인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즉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실지 일이다 그래요. 이것은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못하겠고 이러한 한 마을에서 집이 여기에서 있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살았고 여기에는 담장이 쳐져 있고 그런데 마을 여기에서 사는 총각이 이 여기에서 사는 이 여자를 흠모해서 시간만 나면은 와가지고 담장으로 이 여자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여자의 부모는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등등등 하니까 이 남자는 결국은 상사병까지 얻게 되었고, 여자의 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여자를 다른 가문에 쓸만한 사람이다 해갖고 시집을 보냈다. 이 남자가 상사병이 나서 요즘처럼 전화가 있고 문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자를 그리워다 죽었다. 자살을 해버렸다. 그랬는데 이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러한 식으로 여기에서 갑술일주, 여자라고 치면 여자 갑술일주, 남자는 경진일주. 그래서 갑목 여자, 경진 남자, 나를 전생에 상사병 걸리도록 해서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배신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뜻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옛날 시대에서는 부모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다. 그것을 몰라주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해서 때만 기다리더라. 이 여자가 죽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다시 여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 중에 한 명이 이 상사병 걸린 이 남자가 아들로 왔더라. 아들로 와서 이 아들 노릇을 얼마나 효도를 잘하고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막 그러다 아들이 비명 행사로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 여인은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내 그렇게 효자 아들 정말 잘생기고 멋지고 진짜 했던 내 아들이 죽었구나. 가슴의 병을 앓고 가슴에 무덤을 쓰고 죽는 순간 무덤에 가는 순간 내 아들 이제 내 아들 보겠구나 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두 눈에 눈을 감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떼그르 흘러내리고 여기에서 떼그르 흘러내리고 숨을 딱 거두더라. 이거 진짜예요. 필자가 지어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생을 볼 줄 알고 사주를 제대로 볼 줄 알면 이것까지도 나와버린다고 그래요. 이것이. 사주 감명을 하면서 이렇고 등등등등 한가득 노란 국화꽃이 보이니 이것이 어인일이요. 자식 죽었으니까. 이때부터 울기 시작하면서 죽은 자식 무덤에 노란 국화꽃을 뿌렸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는 울지 말고 전생에 엮여진 어비녀를 풀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라. 이것이 바로 전부 다 이러한 현상이다. 여기에 감춰진 이 비밀은 필자가 얘기하는 것은 1000분의 1도 얘기를 안 하는 것이다. 이게. 그 엄청난 이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전부 다 지지도 보지만 그 내부의 지장간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 을의일주가 신사를 만나면 신사일주, 을의일주를 비록 동순중이라고 하지만 천충지충하는 선인연을 가장한 악인연으로 을의 신사 서로 간의 신유공망이다. 아까도 이 부분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완전한 악연이다. 신금은 을목을 칠살하고 그리고 이 해수가 해사충의 발동이 되어서 을목의 사신발동, 이 신금의 사와 사신발동, 서로 간에 사신발동이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잘못되는 인연으로 구성이 되어버린다. 특히 여자 사주였을 때. 남자 사주였다면 이것은 신금이 내 자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신금은 사중 무토 처가 낳은 자식이고 이 신금은 사중 무토, 이 무토처의 자궁이다.
이 자궁이 사신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을목일주 천은 자궁병, 자궁암으로 크나큰 문제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부부해로 또한 못한다. 왜냐하면 사중 무토를 철을 삼았기 때문에 무토에서 이 신금은 식상이고 이 식상이 현침으로 을목 성기가 들어오는 것을 완벽하게 거부해 버린다. 그러니까 부부 깨져버린다. 살지 못한다. 그리고 이 속에 감추어진 또 비밀, 전생의 그것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요. 또. 그래서 관성공망, 직업공망, 남편공망이 되며 신사일주는禄군공망이 되므로 인관하지 못하는 일사무성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시박대패살은 동순중이거나 아니거나 서로의 필요성분을 채워주지 못하므로 발부가지 못하는 명식에 해당하는데, 이처럼 상호공망이 성립되었다면 유시무종하고 낭비벽이 심하며 불운을 만나면 가산을 당진하고 폐재한다. 특히 궁합에서 매우 중요하여 갑진일주 여명이 경술일주 남자를 만났다면 한눈에 반하는 인연에도 해당이 되는데, 선연을 가장한 악연을 만나게 되고 만약에 한눈에 반하는 인연이 아니었다면 나를 집요집착하면서 맨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제발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결혼만 해달라 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래요. 그러나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일사무성이 되고 부부 관계를 하면 할수록 패만 기운이 들어가서 어느 날 교통사고로 둘 다 죽어버리거나 어느 날 흉악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인연법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 사주에 이미 대패살이 들어있고 전생에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느냐? 안 한다 그래요. 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사주의 암시력에 의해서 이미 그 부분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필자 입장에서는 인연에 의한 배우자 또는 자식이 형성되었다면, 그런데 이것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사실은.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글을 안 쓸 수가 없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딸내미고 아들내미고 바람 나가지고 거기에 미쳐 빠졌으면 머리를 빡빡 잘라서 방 안에 가두어 놔도 도망가서 그 사람을 만난다 그래요. 그 피부명리 책들 속에 이러한 부분에 했죠. 자식이 고등학교 때 바람이 나서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그 부모가 가두었는데도 도망을 가버렸더라. 빡빡 깎은 머리 가발 쓰면 되니까 이까짓 거 문제 아니다. 모자 쓰면 되니까 문제 아니다. 도망을 가버렸다. 결국에는 악인연을 만나고, 그 악인연은 왜? 달콤하니까. 바나나 우유가 달콤해서 많이 팔린다 그러죠. 바나나 우유처럼 부드럽고 달콤하고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하고 시원한 촉감을 주고 향이 진하고, 그것을 먹지 몸에 좋다고 안 좋은 거 우선 먹겠느냐.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인과법이란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니 우주 법칙은 콩 심은 데 콩나는 법칙이다. 현재의 나의 습관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저기 아까 그 카페에 올려놨던 그 여자가 정묘년 병어월 경술일주가 정해시에 태어났다. 병어월의 경금이 인묘공망, 이미 정묘가 공망이다. 이 경금에
병, 정, 정, 세 번 결혼이다. 그 다음, 오술 합을 해서 인목을 불러오려는 심정이 있으나 인묘공망에 재물이 없다. 모두 다 그리고 목분 화열로 불에 타버린다. 그리고 이 술토는 내 남편의 묘살이다. 오술 합까지 했기 때문에 남편을 끌어당겨서 묘지 속에 쏙 집어넣어 버린다. 이 여자를 만난 남자는 어떠한 남자를 만나든지 불과 1, 2년만 지나면 내가 이 여자하고 살면 내가 죽는구나, 죽는구나. 이 생각을 딱 가지면서 떠나갈 준비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은 오로지 이 해수 한 글자에 의지를 하기 때문에 자식을 또한 이 해수가 정화를 데리고 와서 해중임수와 정화가 합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남편인데 이 해수 자식을 의지하면서 살고 나의 자궁인 임수가 자 보자고요. 임수가 정화 하나, 오중 정화 하나, 술중 정화 하나, 투출된 정화 하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투출된 병화까지 다섯이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시라.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가 이미 이 속에 다 나와 있다. 어떠한 남자를 만나고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술토가 묘술합도 하고 오술합도 하고 술중정화와 해중 이임수가 또한 음란지압 암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지배성궁 술토가 귀신에 합류를 했고 그러면 이것은 보나마나 당신이 만나는 남자는 안 봐도 삼천리다. 안 봐도 삼만리다. 이미 딱 정해져 버린다. 당신의 해수 자식 하나 낳고 남편 아웃, 또 아웃, 또 삼원, 사원. 그래서 나중에는 깨닫는다. 무엇을 깨닫느냐? 아, 내 사주가 술의 천문으로 구제중생 활인업을 하고 해시 밤중에 별이 떠 있기 때문에 정신계의 일을 하라는 뜻이었구나. 해탈의 공부가 진짜 공부라는 것을 이 사주에서 알려주는구나. 이것이 마지막 깨닫는 과정이다. 그리고 인생 끝나버린다. 여기서. 그리고 이 다음 생에 바로 정해 귀숙지 정화가 해수 천을기인에 앉아 있어서 해수 천을기인에 의한 활인업 구제중생 팔자로 가게 된다. 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되겠죠. 그 활인은 천을귀인 편에서 무엇이 활인이다. 이 부분을 설명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상태로 이 다음 전생이 어떻게 될 것까지 이미 다 정해졌다. 그러면 이 사람이 경술일주가 정묘년에 태어났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 그래요. 정묘년에 태어났는데 정묘는 공망이었다. 그리고 술중정화로 추출한 정화와 묘술합, 음란지합을 하고 있다. 그 사주에서 모든 합 중에 묘술합을 음란지합이라 하고 정화와 임수가 만나는 것을 또한 음란지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지의 음란지합은 묘술합이고 천간의 음란지합은 정임합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간이 됐건 지지가 됐건 암장간이 됐건 모두 다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길을 간다. 자, 또 여기에서 볼까요? 오술합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오술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목까지 불러서 여기서는 공망지 속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병오를 만났다. 여기에서. 그리고 자기 묘신 속으로 쏙 들어가게 만든다. 병화의 술토는 화개살이다.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까지 싹 나오죠, 이 사주에서. 두 개의 촛불을 양쪽에 켜고 술토 화개살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갈수록 기숙지가 정해 술의 천문이니 하늘의 문을 여는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지금 현재 이 여자가 갈 곳이. 자, 오늘은 시박대패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필자가 말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많은 기급들을 남발하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것은 필자 탓이 아니죠. 본인의 탓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